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사상 첫 민간 유인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스페이스X가 다음 달 한국군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발사한다고 어제 항공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 플라이트 나우가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아나시스 2호를 팰컨 9 로켓에 실어 다음 달 초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발사 예정일은 7월 둘째 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지난 8일 에어버스사의 프랑스 공장에서 출발해 케네디 우주센터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아나시스 2호는 한국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하면서 락히드 마틴이 군 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한 절충 계획에 따라 제작된 것인데요. 제작은 에어버스가 했고 소유권은 한국군이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나시스 2호가 발사되면 한국군은 정보 처리 속도, 전파방해 대응 기능, 통신 기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 후보 수락 행사를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비스타 베테랑스 메모리얼 아레나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수락 행사는 플로리다에서 열리지만 나머지 전당대회 행사는 기존 계획대로 8월 24일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출신이지만 지난해 9월 말 주소지를 맨하튼에서 플로리다 팜비치로 옮겼는데요. 로나 맥데니얼 RNC 위원장은 성명에서 플로리다를 트럼프 대통령의 제2의 고향으로 언급하면서 플로리다는 올해 대선 승리를 위해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주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어제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경제를 셧다운할 수 없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무누신 장관은 경제를 셧다운하면 더 많은 피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단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중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이 경제 정상화에 나선 이후로 텍사스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사흘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고 캘리포니아주의 9개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확진과 입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월가가 술렁거렸는데요. 어제 다우존스는 1861포인트 폭락했고 나스닥도 5.27%나 떨어졌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모든 근로자를 일터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백악관과 공화당 측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지원에 대해 준비를 마치고 조만간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와 관련해 내려져 있는 상당수의 규제들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의료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된 65세 이상 노인들과 호흡기 및 심장 등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내려져 있던 자택 대피령을 즉각 해제합니다. 단 장기 요양시설 입주자는 여전히 자택 대피령 대상으로 남습니다. 또한 오는 16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인원 제한을 현재 1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합니다. 50명 이상은 사람 간 6피트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허락됩니다. 식당에 대해서는 입장 손님의 숫자 제한을 풀고 종업원도 손님과 대면할 때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영화관도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발소와 미용실 등은 예약 없이 워크인 손님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오는 7월 1일부터 라이브 공연장을 재개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매우 엄격한 조건들을 달았지만 일단 공연장들이 문을 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컨벤션도 21개 조항의 안전지침을 지키면 개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6월 30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미 국무부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끄는 데 대해 실망했다며 경고했는데요. 북한이 이에 반발해 막말을 쏟아냈고 이를 전 세계 언론들이 보도하자 유연한 접근법을 거론하며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셈입니다. 이는 미국이 협상에 계속 열려있다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연합뉴스는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승리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북미 대화보다는 상황관리 차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 상태에서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친인척 등이 강탈해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병원 측은 보건지침에 따라 매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반면 유족 측은 일반 장례를 치르겠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심지어 무력을 동원해 시신을 강제로 가져가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 장비가 부족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에서 보름이 걸리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장례를 치른 이후에 확진 판정이 나와 조문객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감염 검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병원의 승인 없이 코로나19 추정 사망자의 시신을 가져가는 것은 범죄 행위라며 지역사회를 감염시킬 수 있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족자카르타 주립대학교 사회학자 아미카 워드 하나는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죽음은 삶에서 중요한 단계라며 코로나19 보건지침에 따른 매장은 너무 간단하고 신속하기에 문화적으로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을 수개월 안에 감축하기로 이라크와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두 나라는 아이시스 위협 제거에 있어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몇 달 안에 미국이 이라크에서 병력 감축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규모를 얼마나 줄일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에서는 미군이 지난 1월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라크 동의 없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표적 공습으로 살해하자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고 지난 1월에는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남북 간 연락망을 단절한 진짜 원인은 대북 전단이 아니라 탈북자들의 정치 참여를 부추긴 남측의 정치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어제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남쪽의 탈북자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탈북자들을 치켜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는 그 일환으로 남북 연락망을 단절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대북 전단이 문제가 아니고 탈북자들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그걸 묵인 내지 민주주의라는 것으로 권장하는 데 대해서 불만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처나 행정적인 조처가 있기 전에는 북한이 꼼짝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대대적 특별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오늘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대형 유통업체, 제조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과 온-오프라인 판촉 및 특별 현장 행사를 통해 전국적인 소비 활성화를 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해 주로 민간 쇼핑몰과 같이 삽시다 플랫폼, 라이브 커머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판촉 행사로 진행됩니다. G마켓, 쿠팡, 11번가 등 16개 쇼핑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중심으로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을 열어 최대 30에서 40% 할인 판매하고 같이 삽시다 플랫폼에서는 최대 87% 할인과 1일 1품목 초특가 타임세일을 실시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행사와 관련한 업계 할인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9일 공개 예정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근무하는 황덕하 씨가 지난 8일 오후 버려진 매트리스 안에서 다발로 묶인 5만원권 180장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해 주인을 찾아줬다는 미담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황 씨는 900만원의 현금을 발견했다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전북 진안경찰서는 돈다발에 묶인 띠지를 단서로 수사한 끝에 서울에 사는 A씨가 이 돈다발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돈은 치매를 앓고 있던 A씨의 어머니가 매트리스 안에 넣어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A씨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 매트리스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황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5에서 20%의 보상금을 돈 주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황씨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치매 노인 병원비에 써달라고 보상금을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황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020년 6월 12일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원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